문제는요, 윤 교수님.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일부 병력을 파병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 보내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너무 이제 폭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이 기뢰도 문제지만 모기 함대, 이게 뭐냐면 그 이란 드론이나 무인정 같은 게 이제 막 때로 와서 일종의 모기처럼 함대를 구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 공격이 사실 엄청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란이 강요하고 있는 게 일종의 비용의 비대칭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뢰 같은 경우만 지금 보더라도 한화로 뭐 한 길을 까는데 뭐 12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요. 예. 반면에 소해하는 비용은 거의 10배 가까이 들고요. 시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거의 제거하는데 200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200배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쪽에서는 저비용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하는 이제 그런 작전이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워낙이 에너지 물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이란 해안에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그 킬박스라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킬박스라는 구역에 갇혀서 공격을 꼼짝없이 당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도 나와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파병 카드라는 걸 택해야 됩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뭐 유조선이나 화물선이 갔을 때 우리 그 군함이 옆에서 이제 호위를 한다, 엄호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란이 저런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또는 소형 뭐 고속장 같은 것으로 그런 벌떼 공격을 했을 때 우리 군인들의 인명 피해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군사 작전은 명령이 내려진다면 군인들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지만 네. 그 실행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저것을 오케이 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참에 계셨던 우리 엄효식 실장님 분석으로도 이제 파병을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군인들의 인명 피해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군인들을 해외에 파병할 때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희생을 우리가 그래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가운데에 희생이 발생하는 것하고 전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무모하게 병력을 투입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느 나라 함정이라 할지라도 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한 대비 태세나 완벽한 정보 또는 이제 여러 국가들과의 연합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구축된 이후에 병력이 그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 군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쉽지 않은 선택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의 또 다른 논리는 이겁니다. 미국 말고도요. 호르무즈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이 한국, 우리나라도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를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니까 일본 판단을 우리도 보긴 봐야 될 텐데 이원상 교수님,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단칼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벌써 결정을 했겠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익자 부담으로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수입하는 거 별로 없고 너희들이 그 지나다니는 기름길이니까 니네들이 보고 여기를 호르무즈를 뚫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설득력을 없는 것이,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그 전쟁의 시작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하고 둘이서 시작해놓고 네. 골치 아파지니까 해결은 우리 보고 해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감정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걸려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핵잠 문제나 무슨 뭐 그 관세 문제나 방위 분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걸려 있으니까 뭐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저희가 너무 지금 군사적으로 위험하다 그런 거거든요. 일본도 지금 제일 꺼려하는 이유가 그 호르무즈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마구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모기 함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육지 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네. 거의 삼면에서 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란이? 예, 예.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워낙 거리가 짧거든요. 한 3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처 반응을 하기도 전에 가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꺾여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삼면으로 돼 있어서 저게 네. 그러니까 저 삼면에서 쏘면 방어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갇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저희가 저기 미국도 지금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소위 능력이 예. 뛰어나니까 네 길을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는 그런 뭐 의도이긴 한데 일본이 그 순순하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해주겠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지만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걸 던질 건지 그게 이제 목요일 날 회담 후가 그래서 네. 다들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부터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일본 예. 수상 자체도 뭐라고 했냐면 검토는 하는데 법적 요소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오래 들여다보겠죠. 그렇군요.